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CES 전체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미디어데이입니다. CES를 주최하는 CTA가 취재를 위해서 방문한 언론을 대상으로 본 행사 개막 이틀 전인 현지 시간 3일에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행사의 이름이 Tech Trends to Watch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박람회인 CES에서 꼭 지켜봐야 할 테크 트렌드를 주최인 CTA가 직접 꼽아준다는 것이죠. 매년 CES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춘 전시관 배치까지 CTA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미디어 행사 주목할 만한 트렌드의 발표는 CTA의 리서치 담당 부사장 스티브 코잉이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CES 2023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IT의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2020년대 중반 IT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20년대 초반의 IT 혁신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사스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2020년대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5G, 산업 IoT, 웹 3.0을 기반으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움직임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30년까지의 IT 혁신을 규정할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CTA가 강조하는 이번 CES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좋았던 점은요, 핵심 포인트들을 나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분화하고 있는지까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A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2022년 말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모빌리티, 헬스테크, 지속가능성 이상 4개 주제이죠. 다만 당시에 5번째로 언급했던 인간 안보 대신 현장에서는 다른 주제를 내놨는데요. 이는 영상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TA가 2번이나 강조한 키워드 4개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메타버스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논쟁적인 토픽이다 보니 스티브 코잉 부사장 역시 발표 초반부터 아직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TA는 메타버스는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모습 역시 보였는데요. 마치 1999년에 인터넷이 뭔지 다들 잘 몰랐지만 이게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2023년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우리 삶을 바꿀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메타버스가 크게 두 갈래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가상화, 다른 하나는 이머션, 즉 몰입입니다. 먼저 가상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행위를 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식인데요.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의 삶 전체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3D 쇼핑, 3D 회의실처럼 특정 분야에서 특정 행동을 위해 짧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란 거죠. 즉 메타버스 애저 서비스 MAAS의 등장입니다. 행사를 위해 가상 쇼룸이 필요하면 가상 쇼룸 전문 기업과 협업하면 되고 가상 컨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가상 컨퍼런스 전문 기업과 협업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몰입 경험입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즉 몰입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AR, VR과 같은 장비를 활용해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나 안전관리, 교육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는 주로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CES 최대 전시관 중의 하나인 LVCC 웨스트에 큰 규모로 차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CTA는 이번 행사에서 총 3가지의 모빌리티 트렌드를 언급했는데요. 이게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생태계의 안정화입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달려온 전기차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배터리를 포함한 하드웨어, 즉 폼팩터가 어느 정도 표준화에 성공했고요. 이제 이후의 것들을 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와 떼놓을 수 없는 단짝인데요. 자율주행은 아직 안정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승용차만이 아니라 트럭, 버스, 심지어는 농기계까지 탑재가 되고 있고요. 또 생활 가전에도 이런 요소들을 탑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모빌리티 경쟁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입니다. CTA는 이를 두고 In-Vehicle Experience라고 했는데요. 알아서 달리는 이동수단 안에서 탑승자들이 보내는 시간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거란 얘기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차량 곳곳에 스크린이 탑재되는 스크리니피케이션, 즉 스크린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각종 음성 제어 시스템과 인공지능 비서 경쟁도 심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운영체제, 즉 OS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입니다. 집에서 쇼핑을 하는 홈쇼핑이 TV 시대의 산물이라면 이제는 달리는 차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하는 카쇼핑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테크입니다. 헬스테크는 크게 두 갈래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원격 진료이고요. 다른 하나는 피트니스 테크입니다. 원격 진료는 말 그대로 원격으로 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는 한국도 그렇지만 규제 요소들이 많은 만큼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신에 정신과 상담과 같은 부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멘탈 케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재활운동과 같은 외과적인 부분 역시 VR과 결합한다면 또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피트니스 테크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의 형태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사전에 감지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는 CTA에서도 특정 제품이나 산업을 언급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전자기업부터 농업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언급하는 만큼 요소요소에 녹아있는 ESG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새로 등장한 키워드는 바로 게임입니다. 스티브 코잉 부사장은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에만 약 1억 6,400만 명의 게이머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게임이 발을 걸치고 있는 IT 분야 역시 생각 이상으로 거대하고 이를 잘 살펴보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CTA의 조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변 기기, 즉 게임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시장이 있고요. 게이밍 전용 모니터로 대표되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있습니다. 또 게임 몰입 경험을 높이기 위한 VR 기기와 같은 제품들이 있죠. 이런 시장을 제대로 살펴봐야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번 CES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데이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그 중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한국의 기업들이 혁신상을 휩쓸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CTA는 매년 참가 기업들의 제품과 솔루션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하는데요. 전체 499건의 상 중에서 30%에 달하는 141건을 한국의 기업들이 휩쓸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34개 기업이 48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이 34개 기업 중에 많은 곳이 유레카간에 꾸려지는 K-스타트업 통합관에 자리한다고 하는데요.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거나 3관왕을 수상한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후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ES 2023의 사전 행사 미디어데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번 소개한 대로 모빌리티, 메타버스와 웹 3.0,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추가로 게임이 이번 CES의 또 다른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개막을 직전에 두고 이번 행사의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난 것 같은데요.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전시를 저희가 돌아본 뒤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